안녕하세요. 좋은 아빠, 괜찮은 가이드, 아빠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토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어제 2019년에 마지막 토익을 봤습니다.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올렸었냐면 5월 달이었어요. 5월 달에 토익을 급하게 2번 봤습니다. 그래서 한 번은 555점, 한 번은 520점이 나왔어요.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일본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에 이어서 금년에는 영어를 따고 싶었죠. 그런데 토익 점수를 760점을 받아야 되는데 실기 면접을 보는 11월까지 따면 되는 줄 알고 조금 느슨하게 있다가 그게 아닌 걸 알았죠. 5월에 이 시험 지원할 때 이 공인 점수를 같이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2번을 봤는데 보기 좋게 500점대로 마무리했습니다. 그렇지만 원래 생각했던 11월을 목표로 760점을 맞겠다고 했어요. 그런데 준비를 안 했습니다. 준비를 안 하고 게으르게 있다가 해를 그냥 보내려고 하니 스스로 너무 좀 한심하기도 하고, 또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 공유도 했었고, 또 저처럼 비슷한 실력을 가진 분들과의 약간의 소통도 했었고, 또 제 영상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또 역으로 이렇게 영어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한 해를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영어를 또 해야 되는데 뭔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2019년 5월의 토익 점수보다는 그래도 12월 마지막 그 점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어떨까 해서 시험을 봤어요. 6개월 동안 영어 공부는 특별히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출근하면서 영어 라디오 방송 듣기였어요. 제가 출근을 8시까지 합니다. 그래서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가 제 출근 시간인데 7시쯤 집에서 나오면서 이어폰을 딱 꽂아요. 그리고 EBS로 라디오를 듣는데요. 7시가 입이 트이는 영어라는 걸 하고요. 20분 동안. 그리고 그 과목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7시 20분부터 40분까지는 Easy English라는 걸 해요. 근데 Easy English는 약간 이제 초급 수준의 회화이고요. 그 다음에 입이 트이는 영어, 입트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2과목은 제가 항상 듣거든요. 그리고 가끔 이렇게 좋은 표현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타자를 칩니다. 그래서 제가 아마 실질적으로 듣기 시작한 거는 한 4월쯤 됐는데 그때부터 틈틈이 올린 것들이 이렇게 메모장에 보면 이렇게 길게 있어요. 그거 지금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. 많이 있죠. 근데 이거를 따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한다는 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리고 돌아와서 출근을 조금 더 일찍 할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출근하면서 이렇게 듣는 라디오들도 있는데 사실 거의 못했고, 어차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6시에는요 김대균의 토이킹이라는 걸 해요. 20분 동안. 그 다음에 6시 20분부터는 이지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뭐 장문하는 과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종종 조금 일찍 나와서 듣는 게 이제 6시 40분부터 7시까지 귀가 트이는 영어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국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잘 해설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리고 회사에 다 도착할 무렵은 7시 40분. 그때는 이제 파워 잉글리시인데요. 파워 잉글리시는 이제 해설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사회 이슈나 뭐 시사 같은 것들을 그냥 남녀 두 분이 그냥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. 한글도 물론 이제 섞어서 하고요. 그런데 그때는 또 제가
그 7시 반부터 하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좀 좋아해가지고요. 막 듣다가 안 듣다가 뭐 이렇습니다. 그래서 5월달 토익을 마지막으로 12월까지 영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공부한 거는 특별히 없고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들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항상 빼먹지 않았던 거는 7시에 입이 트이는 영어, 그 다음 두 번째 7시 20분에 이지 잉글리시예요. 그래서 전철로 막 이게 전철 타고 들으면서 이제 막 보통 따라서 하기는 해요. 그러니까 그 쉐도잉 하는 스타일로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영화나 미국 드라마의 그 대본을 줄줄줄줄줄 이렇게 쉐도잉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. 물론 이제 책이 있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그 스크립트를 그날 다 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쉐도잉, 진짜 쉐도잉 영어 하는 것처럼. 근데 저는 아직은 책을 사는 그런 실행력은 보이지 않고 발휘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서 이제 필요한 그 표현만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 시험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독해 공부는 뭐 전혀 안 한 거기 때문에 독해는 기대는 안 하고요. 다만 그 듣기 평가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6개월 그 주중에는 조금씩 라디오를 들었던 게 도움이 그나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. 왜냐하면 시험 보러 갈 때 정말 싫었거든요. 준비도 하나도 안 했고 몸도 너무 피곤했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. 결과도 잘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또 약 한 2시간여에 대해서 그 듣기 100문제 그 다음에 독해가 또 100문제죠. 그거 이제 푸는 시간에 대한 약간 고통스러움도 싫고 그래서 좀 회피하고 싶었으나 그런다고 정말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냥 마음은 좀 편했습니다. 마음은 이게 문제가 쉬웠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. 듣기도 의외로 잘 들리는 것도 있었지만 의외로 못 들은 것도 많고 독해도 5월 달에 2번 본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원래 실력대로 풀다 보니까 한 15문제 못 풀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풀자 한 20여 문제 못 풀어도 된다 그러고 그냥 전략적으로 천천히 풀었는데 사실 그게 점수도 더 안 나왔고 근데 이번에도 제대로 이렇게 막 푼 거는 아닌데 한 10문제 못 푼 정도긴 해요. 근데 사실 10문제 못 풀었다고 그 앞에 거 다 잘 푼 게 아니죠. 그냥 막 읽는 거 있잖아요. 단어는 뭔지 알겠고 대충 알겠고 문장을 보면 그냥 대충 알 것 같은데 이미 훅 지나가고 나면 기억에 없는 거. 그래서 결국은 찍어야 되는 거. 뭐 그런 감각이긴 했는데 그냥 마음만큼은 아침에 되게 무거웠던 발걸음에 비해서는 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. 그냥 뭐 마음만 되게 긍정적으로 갑자기 바뀌었나 봐요. 근데 제가 뭐 점수는 1월 6일날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좋지도 않은 점수를 왜 이렇게 공유를 하느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소통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 소통의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특히 관통사 하시는 분들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언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경쟁력이 그 낮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. 하나를 물론 이제 마스터 잘 해야 되겠죠. 그리고 하고 나면 두 번째 언어 또는 장기적으로는 세 번째 언어까지 좀 장기적인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또 공유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영어가 글로벌이잖아요. 전 세계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부럽고 저도 정말 수년 동안 나름 전화 영어도 하고 막 쓰기 연습도 하고 하는데 너무 이 토익 점수 갑자기 하려니까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리고 금년에 영어 자격증 따는 게 목표였는데 실패를 해서 너무 이제 속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따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또 저와 함께 소통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또 오픈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
저한테 파이팅 많이 넣어주시고요. 좋은 정보 많이 주시고요.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월 6일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언어 준비하실 분들,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언어를 준비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,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힘내시고 즐겁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